자, 이번에는 상속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윌리엄 아저씨가 좀 이제 아들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윌리엄 아저씨를 한번 자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이제 게임 시작하면은 무조건 이제 왕국, 이제 잉글랜드 왕국이랑 지금 전쟁 중인데 아무튼 이제 그냥 정복 전쟁에서 하면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윌리엄 아저씨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지금 상속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봉역 탭에 보셔서 여기 승계 탭을 보면은 지금 어떤 애가 내 자기를 상속해서 받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장남 아들이 지금 공장령 하나랑 그다음 백장령 하나밖에 안 가져가요. 지금 이상하게 아들이 셋인데 왜 이거밖에 안 받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물려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지금 하나잖아요. 백장령이랑 공장령인데 공장령을 물려받으려면 결국에는 백장령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령을 줄 때 백장령을 무조건 주는 형태의 지금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물려받을 수 없는데 지금 둘째랑 셋째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한테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물려줄 게 하나 더 생긴다 쳐볼게요. 그래서 백장령이 하나 더 있죠. 얘를 하나 뺏어서 가져오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이 재산이 늘었을 때는 이제 둘째 아들이 이걸 이제 가져가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하나 더 뺐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백장령 하나 또 뺏으면 이제 셋째 아들도 이제 공평하게 3개가 됐잖아요. 3개가 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땅 맏아들이 가지고 장남이 들고 가고, 둘째 땅은 이제 둘째가 가져가고, 셋째 땅은 이제 세 번째 아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더 백장령을 더 뺏게 되면은 이제 1, 2, 3, 1, 2, 3, 1, 2, 3 이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나눠 갖게 돼요. 왜냐면 우선순위가 계속 이제 장남에게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장령을 계속 더 얻게 된다 그러면 첫째 아들 받고 그 다음 둘째 아들, 그 다음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래는 그렇게 되는데 원래 순차적으로 계속 1, 2, 3, 1, 2, 3 이 순서대로 계속 나눠서 받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뺏게 되면은 지금 장남한테 안 갑니다. 저 보시면은 직할령을 뺏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방금 뺏은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둘째 아들한테 갔어요. 요거는 이제 약간 또 다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장남이 이미 백작이에요. 보시면은 백작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땅 가지고 있거든요. 2개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상속을 해줍니다. 왜냐면 야 장남, 너 저번에 너 아빠한테 너 땅 먼저 받았잖아. 가진 거 없으니까 너 나머지는 그만큼 우리도 나눠 가져야지 라고 해서 이제 먼저 상속받는 땅이 있게 되면은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상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리차드 아저씨 거 미안하지만 또 뺏어볼게요. 리차드 아저씨 거를 뺏어도 지금 2개의 백장령이 더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2개의 백장령이 골고루 지금 장남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2개가 지금 둘째 아들이랑 셋째 아들한테 이렇게 가고 있죠. 만약에 이 나눠준 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아들 땅을 다시 자기를 갖고 올게요. 다시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서야 얘가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땅이 나옵니다. 왜냐면 첫 번째 땅,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 이 3개의 땅을 받고 그 다음에 공장력 하나 가져가죠. 제일 좋은 거 하나, 그 다음 순차적으로 좋은 걸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 정상적인 상속의 범위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장남한테 뭔가 내가 땅을 주고 싶다고 해볼게요. 장남한테 땅을 주고 싶으면 또 못 줍니다. 아까 그 땅을. 왜 못 줘요? 왜냐면 이 상속에 대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시스템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여기 있는 뭐 아브랑슈? 이 땅을 주고 싶다고 해볼게요. 아브랑슈를 주고 싶어도 이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최우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브레랑 메인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이제 딱 정해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땅 중에서 알랑송구 백장령이랑 외 백장령 그리고 리슈 백장령 이렇게 총 3개가 이제 얘가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인데, 그 중에서 알라성 백장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도잖아. 수도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줘요. 내가 주거해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땅을 이제 맏아들한테 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반대로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자기를 막 줄 수 있어. 이렇게 얘네들은 자기를 막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메인 후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줄 수 있지만 나 죽은 다음에 바로 다음 플레이로 할 이제 다음 이제 상속자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메인이랑 사블레라는 땅을 만약에 주고 싶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후계 구도가 생기기 전에 미리 얘한테 땅을 줬어야 돼. 아까 전에 게임 캠페인 시작했던 것처럼 얘가 백장령 메인 이게 되게 좋은 땅이었다 그러면 얘한테 미리 먼저 상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태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속은,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지금 얘기한 건 많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상속은 내가 가진 직할령, 내가 가진 자기 이런 거를
기반으로 땅을 나눠주는데 제일 좋은 거 장남, 그 다음 둘째, 그 다음 셋째, 그 다음 이렇게 쭉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좋은 거 다시 장남, 그 다음 좋은 거 둘째, 그 다음 좋은 거 이제 셋째,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받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만약에 지금 보시면 공장령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장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죽으면 결국 내 후계자는 이 공장령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 각 아들들이 이 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문제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 이제 제가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학! 죽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형제들 있죠? 형제들이 이 각 땅을 나눠봐줘요. 각 땅을 나눠받고 다행히도 공장령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현재 이 땅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공장령이 2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공장령을 한번 또 2개를 가지러 가봅시다. 똑같이 스타팅을 시작해주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공장령이 지금 하나잖아요. 공장령이 하나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여기는 직이 다 뺏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눠진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공장령을 하나 더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공장령을 하나 더 갖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공장령을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공장령이 2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령을 둘째가 나눠 가져요. 왜냐면 제일 좋은 거 첫째 아들 가져가고 그 다음 좋은 거 둘째 아들이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좋은 게 불타는 공장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 좋은 불타는 공장령을 지금 얘가 가져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서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하겠지만 똑같은 공장령이기 때문에 죽으면서 반가죽이 돼요. 무슨 얘기죠? 공장령이 각각이 나눠지게 되면서 둘째 아들이 요거 가져가게 되고 이제 첫째 아들이 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인 땅을 가져가게 되면서 사실상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먹었던 땅들이 전부 다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우선 자기를 하나만 남기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이 상황 공장령 2개로 쪼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왕 자기를 만들었겠죠? 그죠? 왕 자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다시 시작해서 승계범 다시 여기로 돌아왔죠? 네, 다시 돌아왔고 이제 브루타뉴를 다시 뺏어봅시다. 브루타뉴 뺏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공장령 다시 2개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공장령 들어오게 돌아왔는데 요거를 나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브루타뉴 왕국을 생성하면 이제 아들들이 쪼개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브루타뉴 공작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프랑스 왕국 하위에 있기 때문에 제 위에 주군이 있어요. 주군이 지금 왕국 자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내가 왕이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잉글랜드 왕국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앉혀놓고 아마 이거 가서 먹으면 먹을 수 있을 텐데 아마 뭐 대충 아마 이런 식으로 점령하시게 되면 금방 이거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캠페인이 한데 너무 귀찮으니까 내가 왜 하고 있지? 아무튼 그냥 봉역 가져버리면 되죠. 노르웨이가 있는데 이 친구의 땅도 먹으면 되죠. 깔끔하게. 자, 그러면 어때요? 왕 자기를 지금 잉글랜드 왕 자기를 먹었잖아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기본 캠페인 상태가 잉글랜드 왕 자기를 명분으로 그거 내 거라고 우기면서 지금 잉글랜드를 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난 이제 잉글랜드 왕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프랑스 왕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똑같은 왕 자기는 밑에 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왕 자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갈라져야 돼요. 같은 등급의 자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그 왕 자기가 지금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 왕 자기랑 그 다음에 잉글랜드 왕 자기랑 아까 여기는 이제 브루타뉴 왕국 총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이 왕 자기를 승계를 해야 되죠. 근데 보시면은 왕 자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왕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브루타뉴 왕국 요거밖에 없고 지금 뭐 없죠? 그 이유가 이제 또 잉글랜드를 보시면 무슨 문서 모양이 있습니다. 자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눌러보시면 얘 또 승계 막 이런 투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투표가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다음 이 자기를 가질 사람을 누구인지 투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권자들이 각 있는데 각 유권자들이 누구한테 투표를 해주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이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그게 돼요. 근데 어쨌든 내가 내 후계자 주고 싶잖아. 그럼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잉글랜드 자기는 이제 내 다음 후계자가 받게 되는 구조예요. 물론 다른 애들이 다른 애 투표해버리면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다른 애 투표를 해버리면 다른 애한테 왕위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뭔가 확실하게 넘겨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자기 후계자 선거 통해서 넘겨줄 수 있어요.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죠. 노르웨이 자기도 만약에 내가 다른 애 주고 싶다, 우리 아들 주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 1순위로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다 물려받아요. 보시면은 잉글랜드 자기 지금 3순위네, 그죠? 지금 보니까 3순위네요. 그럼 1순위 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1순위 후계자가 지금 얘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얘고 그 다음에 얘거든요. 근데 얘네를 죽인다고 해서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죽여. 그 다음에 이 아저씨도 죽여볼까? 아 그렇게 하면 또 올라왔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지금 순위가 다시 올라왔는데, 근데 아마 결국엔 유권자 애들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엔 각각 다른 애들한테 투표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뭔가 이제 다른 왕에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있지만, 아무튼 사이가 좋게 잘 여러분들 통치를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자기를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세 개의 왕국을 전부 다 물려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브루타뉴 왕국 같은 건 어딨어? 브루타뉴 왕국? 아 이걸 설명해야겠다. 요거는 또 왜 이렇게 넘어가냐면, 이 지금 제가 왕국은 생성을 안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브루타뉴 왕국은 생성을 안 했는데, 이 연합 분할이라는 시스템을 눌러서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후계자들한테 자기를 줄 때 여기 보시면 새로운 자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분할은 그런 얘기 없어요. 분할이라던가 뭐 고등 분할 이런 거는 그 옆에 새로운 자기가 생성된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연합 분할만 유일하게 새로운 자기가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상속을 할 때 만약에 거기서 뭔가 생성할 수 있는 최고 자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기를 생성하면서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루타뉴 왕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안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죽게 되면 이 자기 왕 자기가 새로 생성이 되면서 상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생성되면서 자기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지금 브루타뉴 왕국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왕국이니까. 다른 거 지금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공장령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왕국인 브루타뉴 왕국을 생성하면서 얘가 이제 첫째가 들고 가게 되고요. 아까 나머지 잉글랜드 왕국이랑 노르웨이 왕국은 왜 없어요? 라고 하시면, 그건 지금 이제 투표 선거에 들어가 있잖아. 선거는 이 상속에서 그냥 예외예요. 그래서 이 상속 룰에서 예외로 빠져있는 애들이 선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승계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얘네는 자체 그 자기 선거 투표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 자기가 승계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잉글랜드 왕국을 마다들이 상속받게 투표가 돼 있고, 노르웨이 왕국도 만약에 이제 마다들한테 상속받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브루타뉴 왕국, 이제 윌리엄 아저씨가 죽으면서 이 브루타뉴 왕국 자동으로 연합 분할 때문에 생성되면서 자동으로 브루타뉴 왕국 대표가 되면서 가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왕국 표로 또 마다들이 다 가져가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왕국도 표로 인해서 얘가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만약에 자기를 관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투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를 활용하게 되면 어때요? 민주주의 투표는 뭐예요? 나도 한 표지만 내가 싫어하는 애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유권자에 대한 호감도작이라던가 내 아들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이걸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난 이걸 철폐할까? 별로야. 나 마음에 안 들어. 철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이제 그 왕 자기가 잉글랜드 왕국 자체가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자기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왕국은 기본적인 이제 승계법 룰에 따르게 돼요. 승계법 룰을 따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왕국, 잉글랜드 왕국 얘가 가져가고, 그 다음 좋은 브루타뉴 왕국 생성하면서 나가죠. 연합 분할에 있는 이 새로운 자기를 생성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왕국을 얘가 생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이 왕국을 두 개 나눠갖기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지금 프랑스 왕국에서 제가 잉글랜드 왕국을 먹는 순간 프랑스 왕국 주군으로부터 분할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자기는 하늘 아래 같은 두 자기가 이제 상속돼서 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거를 다 갖지 못하면 결국엔 독립해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독립해서 나가는 거야. 이건 둘째 아들을 죽여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또 이제 얘한테 다 넘어가요. 미안하지만 둘째 아들 죽어볼까? 아이고 죽어버렸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세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이 그 자산을 전부 다 물려받습니다. 이 브루타뉴 왕국에 대한 걸.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 자기 상속 너무 힘들어. 아들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야. 아들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상속할 애들이 없으면 다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는데, 이 게임은 중요하게도 이 가문을 늘리는 게임입니다. 가문을 늘려서 우리 가문을 멀리 퍼뜨려야 강해지는 게임인데, 아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이 가문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점점 더 힘든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상속으로 해서 아들을 다 죽인다? 그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런 자기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크기를 키운다거나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왕국보다 더 높은 자기 있어요. 왕국보다 더 높은 자기가 뭐예요? 제국자기를 만들면 최고 높은 자기잖아요. 최고 높은 자기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자기 밑에 왕국이 있으니까 차라리 빨리
제국 자기를 만들어서 왕국이 쪼개지지 않게 아들들이 왕국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뭐 이제 그렇게 플레이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분할 같은 경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기를 안 만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자기를 안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분할 승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아까 승계 보시면 지금 브루타니 왕국 없었잖아요. 지금 생성 안 돼 있는데 브루타니 왕국이 어떻게 돼요? 얘는 승계 대상이 아니야. 왜? 얘는 새로 만들면서 분할 승계법은요. 새로 자기를 만들면서 상속하지 않고 현재 있는 자기를 기반으로 상속을 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없으면 왕국으로 독립을 안 해요. 왜? 유일한 왕국이 하나니까. 유일한 왕국이 잉글랜드 왕국 하나 있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노르웨이 왕국 갖고 있잖아요. 노르웨이 왕국을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노르웨이 왕국을 파괴하고 싶어. 노르웨이 왕국을 파괴하게 되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정통성이라는 게 감소하긴 하는데 파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분할법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연합분할이 저기 때문에 연합분할은 무조건 쪼개져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더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알 수 없는 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됐죠?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어차피 후반은 여러분들 플레이하실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상속 문제는 나중에 가시면 절대왕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자상속제 이런 거 가신 다음에 이제 지정 후계자 이거 지정을 딱 해버리시면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그 후계자한테 바로바로 이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후반은 문제가 안 될 텐데 초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승계가 문제가 돼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들 맨날 죽이고 막 개판 치고 막 그러면서 게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또 아들 죽이면 친척 죽였다고 이게 또 안 좋은 이 의견도 페널티가 많이 붙어요. 되게 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친족 살인자 막 이런 페널티가 붙게 되면 이제 게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말 게임을 힘들게 하게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일단 아들이 셋이 있다? 뭐 셋이든 넷이든 뭐 열이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성별법이 이제 동등하게 되면 이제 여자들도 이제 아들, 딸 모두 다 이제 동등하게 그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어쨌든 그 상속에 대한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별로 순위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좋은 땅을 순서대로 나눠 갔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분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상속 그 순서가 좀 더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연합분할 기준으로 그냥 거의 여러분들 처음 게임을 시작했다는 기준으로 초보자들이 여기 이제 리스트가 있는 애들 이 상속을 진행하는 리스트가 있는 순서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그 좋은 땅들을 나눠 갖는다. 그리고 연합분할이면 새로운 자기를 생성해서 상속을 받는다. 반대로 분할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국 자기가 쪼개지지 않게 하려면 내가 만약에 분할 승계법을 도입했다? 그러면 다른 왕국 자기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왕국 자기를 전부 다 뽀개면 돼요. 뽀개고 상속하지 않으면 애들은 나눠받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연합분할인데 왕국 자기를 아무리 뽀개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자기를 생성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합분할인 상태에서 뭔가 이제 모든 자기를 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투표를 뭔가 넣어서 이건 지금 버그 같아요. 승계법을 추가를 해서 투표를 아들한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아들이 있거나 여러 상속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계자한테 전부 다 투표를 하면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유권자 호감 도작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나도 투표할 수 있지만 저놈들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후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인지를 하면서 이 투표는 좀 주의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진짜 이것도 답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거 막 투표 막 주작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보다 상위에 있는 제국자기를 만들어서 그냥 왕국을 전체 통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초에 제국자기가 최고 높은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왕국이 아무리 많든 간에 아들, 딸이 아무리 많아도 제국자기를 쪼개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제국자기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나머지 왕국이 아무리 흩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국자기가 최우선 후계자한테 물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쪼개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국자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분할을 도입해서 나머지 최고 왕국 자기들 전부 다 뽀개버리거나 아니면 투표를 해서 한 아들한테 몰빵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땅 쪼개지지 않게 상속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캠페인 시작할 때 왕국 자기에 대한 명분을 갖고 지금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이 명분이라는 게 뭔지 이제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아들 그만 죽이시고 투표를 하든 뭐 최고 분할 도입해서 그 다른 왕국 자기를 쪼개시던 아니면 제국 자기를 만드시건 뭐 어쨌든 그 방식을 하는 게 좋지 굳이 가족들을 죽일 필요는 없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기 상속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그럼 안녕.